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인텔 관련 소식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인텔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최근에 발표된 여러 전략적 변화들, 또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올해 새로운 리프탄 CEO 이분의 움직임하고 또 구체적인 구도조정 계획들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서 이런 변화가 가지는 경제적인 의미, 또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텔이 그 네트워크 엣지 사업부, NEX라고 하죠. 여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작년 매출만 해도 8조 원이 넘었다던데 상당히 큰 사업부잖아요. 이걸 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규모가 상당하죠. 이 NEX 사업부가 통신 장비용 칩을 만들어서 매출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 인텔 상황을 보면 최우선 과제는 역시 PC하고 데이터 센터 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되찾는 겁니다. 아, 핵심 사업 집중이군요. 네, 네트워크 칩 시장은 아시다시피 브로드콤 같은 강자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인텔 입장에서는 모든 전선에서 싸우기보다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에 좀 자원을 몰아주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 알테라 사업부 지분 판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핵심에 집중하려고 주변부를 좀 정리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영 효율화, 또 핵심 경쟁력 강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재무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혹시 다른 유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엣지 컴퓨팅 같은 분야는 앞으로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입지가 약해진다거나. 아,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이죠.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는 명확한 신호도 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엣지 컴퓨팅 시장이 커졌을 때 관련 사업부를 판 게 좀 아쉬울 수 있죠.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가능성 일부는 좀 포기하는, 전략적인 트레이드 오프라고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우리는 핵심에 집중한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주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과감한 결정들 뒤에는 역시 그 새로운 CEO, 리프탄 CEO가 있군요. 올해 3월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반도체 베테랑이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오자마자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만에서 했던 연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리프탄 CEO가 딱 와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인텔이 과거에 혁신 경쟁에서 좀 뒤처졌다, 이렇게요. 아, 인정을 했군요. 네, 그러면서 다시 기술 우선 회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로 딱 내세운 게 바로 실행력, 엑스큐션입니다. 실행력? 네, 이게 아마 과거에 인텔 로드맵이 좀 지연되고 했던 문제들, 이런 걸 염두에 둔 발언 같아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조직 문화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게 실행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인재를 다시 데려온다거나 고객 소통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케이던스 CEO 시절에 한 달 만에 고객사 1,500곳을 방문했다는 건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냥 구호로만 그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말씀하신 대로 떠나락던 핵심 인재들 다시 불러 모으고 엔지니어링 팀 확 키우고 또 본인 경험 살려서 고객들하고 직접 만나는 걸 엄청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 기술 개발 따로, 시장 반응 따로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빨리빨리 제품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 필수라는 좀 절박함까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긴 요즘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텔이 가진 기반이 있잖아요. PC 칩 시장 점유율이 55%, 데이터 센터 칩은 무려 85%라고 본인이 직접 강조했더라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하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강력한 플레이어고 이 기반 위에서 다시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숫자들에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쪽은 엔비디아 AI 칩 공세가 정말 거세고요. PC 쪽도 AMD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결국 그래서 그 실행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제때 딱딱 내놓고 고객들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이 점유율을 지킬 수 있고 또 성장 동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기반이 있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실행력을 높이는 게 단순히 내부 역량 강화만으로는 안 될 겐데요. 리프탄 CEO가 외부 파트너십도 굉장히 강조했죠. 특히 대만을 여러 번 언급했던데요. 아, 네, 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인텔에게 대만은 그냥 고객사 그 이상이에요. 폭스콘, 에이수스, 에이서 같은 엄청난 고객사들이 다 대만에 있잖아요. 그렇죠. PC 회사들. 네, 뿐만 아니라 UM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하고 협력하는 거. 이게 인텔이 지금 밀고 있는 IDM 2.0 전략. 그러니까 자체 생산도 하고 외부 위탁 생산도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성공하려면 대만 파운드리하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아, 생산 쪽에서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니프탄 CEO가 대만 기술 생태계랑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한 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실을 딱 인정한 거고 인텔의 미래 전략을 위해서 대만은 꼭 잡아야 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걸 분명히 한 거죠. 대만 없이는 인텔 제도약 시나리오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인텔이 지금 새로운 CEO 지위 아래서 비주력 사업은 좀 정리하고 핵심인 PC와 데이터 센터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실행력을 키워드로 혁신을 다그치고 외부적으로는 대만 같은 핵심 파트너랑 협력을 더 강화한다. 뭐 이런 다각적인 생존 그리고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현재 인텔의 이런 움직임들은 뭐랄까 반도체 산업의 정말 치열한 경쟁 환경, 또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어쩌면 좀 필사적인 노력으로 보입니다. 필사적인 노력. 네, 결국 관건은 이거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말로면 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느냐.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혁신적인 결과물을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텔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 하나하나가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클 겁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